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 휴업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준기간의 근로시간 산정이 가장 첫 번째 테마인데요. 기준기간의 근로시간 산정. 저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같은 경우에는 총 근로시간과 그 휴업시간을 비교해서 이 휴업시간이 총 근로시간 대비 20% 이상이어야 그 요건을 충족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기간의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근로시간 산정은 알겠어요. 근데 기준기간이 뭐냐라고 보면은 기준기간이라는 거는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월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아래 예시를 한번 보시죠. 2020년 5월부터 휴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기준기간은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전이니까 4, 3, 2, 1, 12, 11, 즉 2019년 11월부터 3개월이죠. 2020년 1월이 기준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기간 동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근로시간과 휴업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되는데 총 근로시간이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총 근로시간은 실제로 소정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오버타임, 그러니까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의 근로라고 하죠. 연장 근로한 거, 뭐 휴일 근로한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전부 포함되는 게 총 근로시간이고요. 아무래도 이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이 중요한 거죠. 앞서 저희가 살펴본 고용유지지원금 휴직은 어떠한 특정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을 안 하는 것, 즉 정말 말 그대로 휴직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같은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이 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출퇴근 관리 기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는지 이런 걸 봐야 총 근로시간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출퇴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수기 출근부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별표 세 번째로 저희가 근로시간의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자는 그냥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걸로 간주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실제 사업장에서 우리 근로자는 뭐 근로시간 얼마나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쉬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대상자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제 뭐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생략을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보시면 맨 위에 뭐가 있죠? 구분이라고 해서 기준기간이라고 해서 직전 6월부터 4월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죠? 고용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약간 아이보리 색깔로 칠해진 저게 바로 실제로 휴업을 시작한 월입니다. 그래서 2020년 5월에 휴업을 실시했다라는 거고요.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이기 때문에 2019년 11월, 2019년 12월, 그리고 2020년 1월이 기준기간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뭐 다른 건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총 근로시간이 이거구나. 소정 근로시간, 뭐 초과 근로시간, 뭐 피보험자 수, 소정 근로일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피보험자 수가 다 동일하죠. 피보험자 수가 2019년도 11월에도 50명, 12월에도 50명, 1월에도 50명, 심지어 2020년 5월에도 50명입니다. 이게 6개월 동안 저 사업장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일까요? 혹은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동일하다라는 의미일까요? 그 숫자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2020년 5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자 수를 일치시켜버리는 겁니다. 50명으로. 그럼 만약에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2020년 5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만약에 50명이 아니라 40명이었다면 기준기간에 있는 피보험자 수도 다 40명이 되는 거고요. 고용조치가 있었던 2020년 5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60명이라고 한다면 기준기간에도 다 피보험자 수가 60명입니다. 이렇게 피보험자 수를 맞춰놔야
구체적으로 기준기간과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날에 근로시간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 수를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날로 일치를 하는 거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소정근로일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소정근로일수, 일주일의 범위에서 실제로 근무하기로 정한 날, 그 근무하기로 정한 날이 각 월마다 며칠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5월달 같은 경우는 뭐 21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월마다 뭐 23일에서 20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소정근로 일수와 함께 이제 실제 각 날마다의 소정근로 시간 내지는 초과근로 시간을 더하면은 첫 번째 그 총 근로 시간을 안에서 보이는 것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근로 시간이 뭐 2019년 11월에는 몇 시간이었고 12년에는 몇 시간이었고 근데 5월에는 몇 시간이네? 그러면은 얼마큼 줄었는지가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줄어든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 감소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근로 시간의 측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태 기록과 같은 근무 기록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자적 방식으로 인한 출퇴근 관리를 함이 원칙인데요. 다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수기 출근부도 인정을 해줍니다. 수기 출근부이기 때문에 뭐 직접 지문 인식이나 카드 기록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뭐 A4 용지 같은 데에다가 근무일, 출근 뭐 시간, 그 다음에 퇴근 시간을 적고 근로자가 서명을 하면 됩니다. 사인, 확인 사인을 하면은 그 자체도 출근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접수 당시 첨부하여야 할 자료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고용유지 지원금, 이제 휴직처럼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애초에 휴직이나 휴업이나 공통 요건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출액 자료라든지 재고 또는 뭐 생산량 자료인데 가장 많은 케이스는 매출액이고요. 보통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한 기간 동안에 매출액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시면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액 자료를 보내줄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직 실시 직전 3개월 임금 대장 및 직전 1년 상여금 대장이 필요한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이라는 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휴업 수당은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고 이 평균 임금은 근로자의 평상시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직전 3개월 그리고 직전 1년의 상여 대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사협의회 회의록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무조건 뭐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임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작성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은 사업장 내에서 노사 간의 휴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 모두 다 동의한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대해서 무조건 노사협의회를 꾸려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는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대표 선임장이라고 해서 이것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처럼 그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휴직과 다르게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메인이다 보니까 실제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관리나 출퇴근 기록,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모든 자료를 갖추고 신청하려는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거쳤다 하더라도 무언가 보완되는 서류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매달 월 초부터 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월 중순 혹은 월 말로 갈수록 비록 정말 우리가 많은 휴업을 하더라도 그 20%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갖추기보다는 신속하게 우선 있는 걸 가지고 먼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춰서 추가적인 자료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먼저 계획 신청서부터 접수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연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회사의 지원금을 처리하는 거는 그 실제 회사가 있는 그 관할의 고용센터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자마다 조금씩은 업무 처리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로부터 무언가 요청이 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회사의 지원금도 더 원활하게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코로나 지원금 강의를 듣고 계신 사업주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지원금이라도 받고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해서 보다 슬기롭고 현명하게 이 코로나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